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 변화를 겪으면 척추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연골과 관절이 쉽게 경직돼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 사고로 이어지거나 평소 겪었던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환절기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척추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허리와 배를 감싸 따뜻하게 해주거나 반신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외출할 때는 척추 관절을 추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경북 청송군으로 갑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청송군에는 아주 든든한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송자율방재단인데요. 생활 속 방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구슬땀을 흘리는 방재단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도움의 손길을 주는 주인공들이 있다는데 힘도 세고 막 날아다녀요. 우리 동네에서는 슈퍼맨이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 안전레이더 풀가동.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쏜살같이 달려가 슈퍼 파워를 발휘하는 이들. 지역 지킴이 군단이 떴습니다.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도 받고 항상 봉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이웃으로 때로는 만능 해결사로 경북 청송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이름하여 자율방재단.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청정고장 경북 청송군. 건물을 휘젓고 다니는 차림새가 어째 수상한 걸 보니 제작진이 찾는 지역 지킴이는 이분들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청송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진두지휘하는 신재영 단장을 필두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흔쾌히 두 팔을 걷어붙이는 단원들. 지난 2008년 창단 무려 13년째 약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청송군 방역 기동반에 편입, 집중 방역을 펼치는 중이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동! 코로나가 나타나고 난 뒤부터 주기적으로 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이 업소에 우리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이렇게 방역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하고 저희들로서는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상가, 요양원까지 매일같이 방역을 책임지는 자율방재단. 이렇듯 방재단의 주요 활동은 다름 아닌 재난 안전입니다. 예, 우리 오늘 청송군 자율방재단은 진보면에 있는 식자재 마트,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병원입니다. 세 군데 오늘 방역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저곳 꼼꼼히 물 샌 틈 없는 방역이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아닐런지요? 허리는 좀 뻐근해도 마음은 뿌듯해집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요 많이 힘든데 우리 지역만이라도 청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뭐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업으로 바쁜 시간 틈틈이 방재단 활동을 겸하는 단원들.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열심입니다. 청정 산소카페 청송을 그나마 제 조그만 희생으로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청송군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항상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보기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자율방재단 화이팅! 주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방역 작업도 얼추 마무리. 그런데 이제는 좀 쉬는가 싶었더니 또 어디론가 바삐 모여드는 자율방재단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청송군 8개 읍면동을 챙기려다 보니 중간 점검은 필수. 작전회의 시간을 가진 건데요.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참고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9월 24일 그 김영욱 대표님하고 총무님하고 그 현서면입니다. 네 분 나오셔가지고 방역 장소는 그 청송읍 상가, 청송읍 시장, 청송 일대를 이렇게 방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람 인대는 절대 이제 분사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시면 컴퓨터나 물건 쪽에는 가급 쪽에는 안 가게. 예? 그 올루기지면 또 지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 지사장 가시면 음식물에 튀지 않게 바닥 위주로 이렇게 방역을 좀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에게 방재단이란 먼저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껏 수년간 제 혼자가 아닌 여러 단원과 함께 봉사한 결과 제가 먼저가 아니면 전부 다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청송군 자유방재단 역시도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떠나서 봉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 자율방재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청송 사과축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등 대표 축제가 열릴 때마다 안전 캠페인을 벌였던 방재단. 쉼없이 왕성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난집합교육, 직무 능력 강화, 재해 구호반 등 각종 재난 관련 교육만 연간 10번 이상 받고 있고요. 때때로 시군의 경계를 넘어 출동하기도 한다고요. 그 결과 2019년엔 국가재난관리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바쁘게 달려온 방재단. 지난 9월 태풍 피해가 컸던 농가에도 자율방재단의 손길이 뻗습니다. 차로 얼마나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한 사과 농가. 언뜻 보기에도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갈 길이 막막하던 바로 그때. 자, 밑에 공부. 같이. 자, 하나, 둘, 셋, 어이서. 받쳐라, 저 밑에 받쳐라. 내 것도 받쳤고. 진짜 슈퍼맨도 아니고 쓰러진 나무를 번쩍. 올해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이 된 청송군. 응급 복구 역시 방재단의 도움이 큽니다. 연거푸 2번에 걸친 태풍 피해로 저희 과수원에 나무가 많이 또 유실도 되고 도복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서 직접 와서 농가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같이 이렇게 뜻을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연재해가 언제든지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방재단이라는 어떤 좋은 어떤 단체가 결성돼서 함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해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거짓말 같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응원은 언제나 자율방재단의 원동력. 구슬땀 흘려가며 개인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이렇게 열성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희들은 자율방재단 소속인데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밭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피해를 이렇게 지금 사과나무가 많이 넘어졌고 너무 피해가 큽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손을 보태고 봉사를 하고 나니 저희들이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기쁜 마음 하나면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방재단. 여럿이 힘을 보태니 복구 작업도 금세 뚝딱입니다. 저희 청송군에서는 이번 태풍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재단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8개월 읍면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구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청송군이 사과가 주산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빠른 시일 이내 원상 복구를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 사업에 전부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청송군 자율방재단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을 또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든 어떤 곳이든 지역민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 없이 달려가는 지역 파수꾼. 앞으로도 무진장 바쁠 예정이지만 지역 지킴이 청송 자율방재단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청송군 자율방재단 화이팅! 방역이면 방역, 복구면 복구,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늘 함께하는 청송 자율방재단 여러분.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든든한 파수꾼이 돼주길 바랍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가볼 텐데요. 춘천 시민들에겐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사랑받았지만 내년에는 테마파크로 탈바꿈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기억 속에 함께했던 그 시절 중도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지난 2014년 레고랜드 기공식과 함께 기존의 중도는 백지처럼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가 추억마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춘천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야. 이게 춘천 시민이 놀고 즐기고 서민들 그게 없어졌잖아 지금. 세계에서 7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저기 그거 안 해도 위가 터졌는데요. 의암댐과 함께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춘천 중도. 그 이름 두 글자만으로도 행복한 시절이 떠오르는 그리움의 상징입니다. 중도 안에 이 드넓은 곳과 또 중도 바깥에 넓은 그 선착장에서 이 춘천에 아주 큰 축제, 아니지 큰 축제지, 전국적으로 아주 큰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했나?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담. 20세기 슈퍼스타들의 요람, 강변 가요제. 1991년 무대 뒤로 춘천 MBC가 보이는 중도 선착장에서 말 그대로 강변의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청춘들이 날개를 펼치는 무대, 낭만도시 춘천의 비타민. 강변 가요제에서 입상했다 하면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요. 90년엔 중도 안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이곳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있는 꿈의 섬 중도에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시원하고 멋진 곳인데요. 한마디로 젊음과 꿈이 충만한 낭만의 섬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강변 가요제를 보기 위해 전국 수천 명의 관객들이 한꺼번에 중도에 몰렸다는 사실. 밤에도 안 날렸어. 밤에 다 날랐어요. 그 사람들 다. 그때 사람 많았지. 그때 그 8시부터 시작해서 한 4,000명 되는데 아마 저 배 두 척으로 움직여가지고 아마 밤 11시 한 40분까지 끝났을 거야. 자, 지금부터 중도의 옛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80년대로 한번 가보자꾸나. 그동안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의암 수력발전소를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인수함으로써 북한강 줄기에 4번째로 설치되는 수력발전소로서 화천에서 내려오는 모진강과 인제에서 내려오는 소양강이 만나는 곳. 댐이 건설되기 전 지금의 의암호 자리에는 신현강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중도는 바지만 걷어붙이면 걸어서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깊고 거대한 호수로 변하고 3년 뒤 사람들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여자들 거기서 쓰레기 줘가지고 그거 싣고 나가다가 배가 엎어졌잖아. 그래서 그때 여자가 하나가 죽었던가 둘이 죽었던가 그랬어. 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어. 1970년 서면 금산리에서 중도를 경유해 근화동으로 가던 나룻배가 중도 나루터를 3m 앞두고 전복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원인은 소똥. 중도가 완전한 섬이 되면서 터진 가장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초창기의 중도는 농토가 있는 상중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황무지나 다름없었는데요.
건설부는 1984년 본격적으로 춘천 중도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측량을 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종합휴양지로서 기반을 다진 중도는 1985년 시범야영장 및 유원지의 모습으로 탈바꿈 해 문을 열게 됩니다. 야호! 레저의 천국이 탄생한 겁니다. 배도 열악한 나룻배가 아닌 초호화 여객선으로 업그레이드. 보다 쾌적하게, 보다 품위 있게. 불과 5분 거리지만 중도로 향하는 이 짧은 항해는 너무나 설레고 낭만적인 여행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중도는 한 번 더 대변신을 하게 됩니다. 넓은 공터 외엔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던 이곳에 핫플레이스, 야외 수영장이 개장한 겁니다. 30년 지난 지금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쾌적한 시설. 웬만한 워터파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키즈풀, 유수풀 다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중도 인기몰이의 핵심. 수영장과 함께 큰 사랑을 받은 중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야영장입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려대는 도심을 벗어나 섬에서 즐기는 단체 야영.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라면 춘천 중도를 안 거쳐간 대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이 선착장 기억나시나요? 야유회온 어르신들, 소풍 온 어린이들로 항상 만선을 이루던 중도 여객선. 중도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선착장엔 매일매일 넘쳐나는 관광객들. 바닥엔 치워도 새로 깔리는 입장권 홍수. 대체 몇 명이나 온 거예요? 버스 한 40대, 60대씩 와가지고 정원 초과해서 배로 다녔으니까요. 뭐 제대로 정원으로 싣고 다니면 다 못 실어요. 이거 정원 초과해서까지도 운행을 했어요. 아주 엄청났어요, 그때는. 아, 하필 내 앞에서 딱 잘렸어. 중도에 발도장 찍으려면 웨이팅은 기본. 이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서라도 중도는 꼭 들어가고 싶은 환상의 섬이었습니다. 당시엔 남이섬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원조 힐링 아일랜드. 그때가 좋지. 가족끼리 와서 그냥 재밌게 놀다 가고 하루 종일 있다 가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그런 게 없고. 그랬던 중도가 2012년 유원지 폐장과 함께 성장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묻고 새 단장 중인 중도. 더 이상 옛 기억 속 장소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내년이면 이곳은 레고랜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저기 위쪽에는 레고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산책길, 이곳은 제가 뭐 유모차를 탈 때도 또 아기 때 아장아장 걸을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산책로가 이어지고 있네요.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레고랜드 공사장을 지나 하중도 끄트머리에 오면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명 중도의 허파, 하중도 수변 생태공원입니다. 지난 3월 개장한 이곳은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물섬 같은 곳인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 아는 사람만 온다는 시크릿 산책로 보이시죠? 이렇게 공원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잠깐만 마스크 벗고 숨 좀 쉬어야겠을 것 같은데. 시간을 일시정지. 키 큰 나무들과 그보다 더 높은 가을 하늘. 자세히 보아야 예쁜 풀꽃들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반겨줍니다. 물 위의 산책은 수변 생태공원의 보너스. 이렇게 섬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중도 자전거 길을 달리며 사람들은 속도가 아닌 느긋함을 만끽합니다. 간식 먹고 돌고 이제 앉아서들 이제 좌담회도 하고 이제 간식들 먹고 지금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러고 이제 즐기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고민할 때 망설임 없이 여기라고 외칠 수 있었던 섬. 춘천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며 서민들의 안식처가 돼준 중도. 청춘을 대신 저장해주던 중도는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춘천의 성장 속에서 오히려 뒷걸음질한 중도.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중도의 기억 속으로 떠나본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유원지는 문을 닫았지만 하중도 생태공원이 재단장의 또 다른 힐링 공간으로 인기몰이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문을 여는 테마파크와 함께 춘천 시민들의 명소로 사랑받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전북 남원으로 갑니다. 남원하면 국악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특히 남원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신명 넘치는 남원 농악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니다.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가진 고장 남원. 어깨가 들쑥들쑥하고 춤추고 싶더라고요. 농사 농자 즐거울 낙자 그러거든. 나르기자훈 씨가 흥과 신명의 놀이 농악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배워요? 농악을 배워요? 흥겨운 농악가락에 맞춰 한바탕 놀아볼까요? 남원 농악의 전통을 지켜가고 전수하는 곳을 찾았는데요. 와, 여러 상모들이 있네요. 와, 이거 화려하고.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으로 명실상부 전통의 본고장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본 적은 없는데 비슷한 모양의 우즈베키에 있는 악기들을 본 적은 있어요. 나팔이 보면 우즈베키에도 있는데 이것보다 한 2배로 클걸요? 그리고 줄북 아니면은 북이랑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어김없이 기다란 나팔 카르네이와 탬버린처럼 생긴 도이라가 등장한다는군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왔을 때 그 시끄럽게 해서 그 나팔 소리 너거라나 너에라나 해서 한꺼번에 시작할 때 그 치거든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신명나는 소리.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들어가는데요.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듯한 가락과 몸사위.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수 없죠. 나르기자훈 씨도 어깨춤을 들썩입니다. 흥이 올라왔어요. 심장 박수랑 그 농악의 악기들의 그 소리랑 박자가 합쳐서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춤추고 싶었죠. 판소리는 그 뱃속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나도 이제 춤추고, 원래는 우즈벡 사람은 춤추는 거 좋아해요. 어깨가 들쑥들쑥하고 춤추고 싶더라고요. 류명철 명인과 마주한 나르기자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데 정말로 이게 나도 같이 춤추고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흥이 나든가요? 네, 흥이 오고 나도 같이 춤추는 마음이 생겼어요. 농악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글자 그대로 농사 농자 즐거울 낙자 그러거든. 농사꾼들이 피로를 덜기 위해서 그 한참 일하다가 좀 쉬고 쉴 때 또 이 흥을 돋구고 이런 것이 그 글자 그대로 농악. 농악은 농사를 지을 때도 정월 대보름이나 정초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엔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판소리를 배워봤는데 지역마다 좀 그 다르고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농악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농악은 전라도에 속해 있는 농악이고, 저 전라도에서도 좌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라 좌도 농악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 남원 농악은 한바탕 쳐주고 힘 밟아주고 정적꽃, 샘꽃,
장ቋ구 싹 치고 마지막으로 집에 그 마루에 올라가서 하는데 명인은 남원 농악만의 멋과 전통을 알리며 전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피를 받았으네. 어쩐지 농악소리가 나면 흥이 나고 자꾸 쏠리고 자꾸 거기를 가지고 또 시선이 그리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농악을 배워야겠다. 저 어머니 수다에서 제가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 구슬을 배워보랍니다 하니까 쾌히 어머니께서 승낙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밑에서 부수에 쳤던 분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상처였는데 그 양반한테다 저를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농악단의 상수였던 아버지가 농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했던 류명철 명인. 농악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악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농악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심이 되는 북을 배워보는데요. 힘을 줘서 해야 힘을 줘서 이거 힘을 줘서 때려야지 그냥 힘없이 때리면 이거 치면 안 되지. 옳지. 보기엔 쉬워 보여도 결코 짧은 시간에 이뤄내는 게 아닌데 명인의 칭찬까지 받아냅니다. 잘 따라하마. 따라하니까 재밌기만 해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면은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야, 제법 잘 따라하는 나르기 자훈이 대견한 걸까요? 이번엔 명인이 상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하면은 이거 한번 감아 여기 또 옆자기도 또 감고. 오, 제법 상모와 한 몸이 됐어요. 여기 하나 둘 여기 놓고 또 두 바퀴 될까 놓고 하나.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만져보면 뿌들뿌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보면은 얼굴에 와닿으니까 이게 우리 강아지가 제 얼굴에 와 있는 그런 부드러움을 느꼈죠. 제대로인데요. 남원 농악의 상징인 부들 상모를 개꼬리 상모라고도 부르거든요. 천상의 광한정은 이 상모는 부들 상모라고 해서 여기밖에 없는 상모니까 좌도 농악 중에서도 전 단원이 상모 쓴 것이 남원 농악. 쇠제비, 징수, 장구, 북 전 단원이 상모를 쓴다. 아니 남원 왔으니까 그래도 추어탕이를 한 그릇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가요. 남원에는 추어탕이 최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남원이라. 추어탕이. 네. 맛 한번 보고 얼마나 맛있는가. 잠시지만 농악을 이해하려 애쓴 나르기 자훈이 대견한 류명철 명인. 뜨끈한 추어탕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농악을 하셨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후회하거나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잖아요. 이걸 농악을 안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 자꾸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은 그걸 끝나면 또 딴 일이 생기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안 하면은 좌도 농악은 떨어져 본다. 고운 삼색띠를 두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르기 자훈인데요. 이렇게 복색을 갖춰 입으니 제법 단원 같은 태가 납니다. 이거는 TV에서만 봤죠. 저도 농악인 같진 않나요? 연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실력을 뽐낼 시간. 저기 나르기 자훈 맞죠? 한나절 배운 솜씨지만 길놀이에 나르기 자훈도 동참했습니다. 남원 농악은 같은 가락이 반복되지 않고 다채로우며 놀이 동작이 섬세한 점이 특징인데요.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이 아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남원 농악이 국가문화재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도문화재로 있을 때보다도 더 책임감이 있죠. 이 남은 농악을 널리 알려서 우리 남은 농악이 이런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긴 세월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귀중한 무형문화유산 농악. 그리고 남은 농악은 앞으로도 쭉 신명을 돋우는 예술로 이어질 겁니다. 삼색 띠를 두르고 길놀이를 떠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근사한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남원 농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술을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식을 조리할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소주 속 알코올이 현미 속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잘 빠져나오게 도와줘서 폴리페놀 함량을 높아지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폴리페놀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현미밥의 항산화 성분을 높이고 싶다면 소주를 첨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